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미친 듯이 뛰어가시나요? 아니면 차분하게 걸어가시나요? 놀랍게도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뒤에는 수십 년간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복잡한 물리학적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과학적 미스터리를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자 데이비드 벨 교수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파고들수록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드러냈거든요. 벨 교수는 당시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된 대화가 결국 진지한 연구 주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벨 교수의 1976년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문 단거리 선수 수준으로 달려도 젖는 양이 고작 10%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직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게 달릴수록 비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훨씬 덜 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벨 교수는 이 연구를 위해 복잡한 수학적 모델링을 사용했는데, 인체를 직육면체로 단순화하고 빗방울의 낙하 속도와 밀도를 일정하게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벡터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가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당신이 정지에 있든 움직이든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양은 동일해요. 문제는 움직일 때 추가로 맞게 되는 빗방울들이죠. 앞으로 이동하면서 당신의 몸 전면이 빗방울과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 앞유리를 생각해 보세요. 정차해 있을 때는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지만 운전할 때는 빗방울들이 앞유리에 격렬하게 부딪히죠.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당신의 몸을 직육면체로 모델링했을 때 두 가지 표면이 비에 노출됩니다. 첫 번째는 수평 표면인 머리와 어깨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직 표면인 몸의 전면부예요. 정지 상태에서는 수평 표면만 비를 맞지만 이동할 때는 수직 표면도 추가로 빗방울과 충돌하게 되죠. 벨 교수는 이때 수평 표면이 받는 비의 양을 H, 수직 표면이 받는 비의 양을 V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속도가 증가할수록 H는 줄어들지만 V는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11년 후인 1987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레산드로 데 안젤리스가 이 문제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는 벨의 연구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더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했죠. 안젤리스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 이상의 노력은 그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고 결론지었어요. 즉, 약간 빠르게 걷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전력 질주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안젤리스는 또한 에너지 소비량도 고려했는데, 달리기 위해 소모되는 칼로리와 비를 덜 맞는 효과 사이의 비용 표익 분석을 시도했죠. 그런데 1996년 두 명의 용감한 기상학자가 등장했습니다. 토마스 피터슨과 트레버 월리스는 이전 연구들이 너무 이론적이라고 판단하고 직접 실험에 나섰어요. 그들은 실제 비가 오는 날 100m 거리를 걸어가고 뛰어가며 젖는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이들의 실험은 상당히 체계적이었어요. 동일한 옷을 입고 실험 전후 체중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흡수된 물의 양을 계산했죠. 또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달린 사람이 걸은 사람보다 무려 40%나 덜 젖었던 것이죠. 이는 이전 이론 연구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차이였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피터슨과 월리스는 이 결과에 대해 상당히 놀랐다고 후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들 역시 이론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전 연구들이 사람들의 실제 보행 속도를 과대평가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천천히 걸어요. 따라서 걷기와 달리기 사이의 속도 차이가 이론적 계산보다 훨씬 컸던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평균 보행 속도는 시속 4에서 5km 정도인데 이론 연구들에서는 시속 6에서 7km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달리기 속도는 시속 12에서 15km 정도로 실제 속도 차이는 3배 가까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실제 상황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비를 비스듬히 몰고 올 때 빠르게 이동하는 것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죠. 또한 달릴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도 젖는 면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험 당일의 기상 조건을 보면 초속 3, 4, 4터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이것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른 최적 전략도 흥미로워요. 정면에서 바람이 비를 몰고 올 때는 가능한 한 빨리 달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상황이 복잡해지죠. 이때는 바람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과 함께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정지한 상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2012년 유럽 물리학 저널에 발표된 프랑코 보치의 연구는 또 다른 변수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체형의 영향이죠. 마른 사람의 경우 특정한 최적 속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체형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결론지었어요. 보치는 BLI 지수에 따른 최적 이동 속도를 계산했는데 흥미롭게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달리기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구들도 등장했어요. 2018년 AIT의 연구팀은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체형과 자세에 따른 비맞는 정도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우산을 들고 있는 경우, 가방을 메고 있는 경우 등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들도 고려했죠. 결과적으로는 기존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우산이나 후드 등의 보호 장비가 있을 때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비 속에서 달리는 것이 걷는 것보다 확실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도 있죠. 먼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젖은 바닥에서 달리면 미끄러질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가죽 밑창의 신발을 신었거나 계단이나 경사면을 지나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죠. 부상의 위험을 고려하면 약간 더 젖더라도 안전하게 걷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 통계를 보면 비 오는 날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이 평소보다 3-4배 증가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목적지 도착 후의 상태입니다. 중요한 면접이나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 비에 덜 젖는 것도 중요하지만 땀을 흘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달려서 도착한 후 숨이 차고 땀을 흘리는 상태가 되면 비를 피한 의미가 반감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세 번째는 옷의 종류와 재질이에요. 방수 기능이 있는 재킷을 입었다면 달리면서 생기는 추가적인 물튀김이나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 소재의 옷을 입었다면 작은 차이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능성 의류를 착용했을 때는 이동 속도에 따른 차이가 일반 의류 대비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거리와 비의 강도입니다. 이동해야 할 거리가 매우 짧다면 달리든 걷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반대로 거리가 길고 비가 세게 온다면 40%의 차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기상청의 강수량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내릴 때 달리기의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예요.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고령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달리기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더 젖더라도 천천히 걷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또한 동반자가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라면 혼자만 달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때는 전체 그룹의 속도에 맞춰야 해요. 가족 단위로 이동할 때는 보통 가장 느린 구성원의 속도에 맞추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산이나 비옷 같은 장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 맞는 것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거나 오히려 즐기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젖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이든 기울일 의향이 있죠. 이런 개인차는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비를 낭만적으로 여기는 문화권과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문화권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주제는 단순한 물리학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의사결정과 위험평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요. 우리는 종종 즉각적이고 명백한 이익, 비를 덜 맞는 것을 위해 잠재적 위험, 미끄러짐, 피로를 감수할지 말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은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들을 보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실시간 최적 경로 제한이나 기상 레이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이동 전략 등도 개발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단순히 달릴까, 걸을까를 넘어서 언제, 어느 경로로, 어떤 속도로 이동할까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 관점에서는 비 속에서 달리는 것이 걷는 것보다 확실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안전성, 편의성,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다음번 비가 올 때 이런 과학적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여러분만의 최적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과학적 정답보다도 상황에 맞는 현실적 선택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 오는 날의 작은 모험을 즐기는 여유도 잊지 마세요.